안녕하세요. 사기꾼이나 다름없는 지방과 파혼한 30대 여성입니다. 정말이지. 이 인간들 때문에 제가 10년은 늙은 것 같아요. 차라리 처음부터 솔직히 말했으면, 물론 제가 그렇다고 다 이해해주진 못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파혼까지 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왜 굳이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까지 일을 키운 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 얄팍한 거짓말이 언제까지 통할 거라고 생각했길래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정말이지. 이미 다 끝났지만 그래도 생각하면 한심하고 또 한심할 뿐입니다. 남자친구와 함께한 세월도 아깝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이었고 또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거짓이었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기에 더욱 지나간 세월이 아깝고 안타깝기만 하네요. 더 아이러니한 것은 제가 남자친구를 좋아했던 이유가 바로 성실하고 정직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남들도 다 그렇다고 하면 할 말 없지만 제가 보기엔 남자친구는 소위 잔꾀를 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회사 일이건 회사 밖에서의 일이건 FM대로 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때로는 융통성이 없어도 너무 없다 싶어서 답답한 적도 있었을 정도죠. 하지만 그래도 그런 성격 덕분인지 돈도 1억이나 모았다고 했고, 참고로 저도 모아둔 돈이 1억 정도 있었지만 저는 저보다 남자친구가 그렇게 모은 게 더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는 군대도 다녀왔고 이런저런 이유로 저보다 사회생활을 늦게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남자들은 취업하고 나면 술자리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유혹이 많다잖아요. 그런데 그런 유혹에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착실히 모아온 돈이라고 생각하니 한마디로 남편감으로 딱이다 싶었죠. 그래서 그렇게 결혼 준비를 시작한 건데, 이미 파혼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때를 다시 떠올리니 머리가 아프고 여러 가지로 심란하네요. 사실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이후로 대부분의 일들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말 그대로 술술 진행됐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상견례 때부터 문제였나 싶기도 합니다. 저희 본가하고 남자친구 본가하고 거리가 제법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남이면 두 집 간에 중간쯤 될 것 같아 그쪽으로 잡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한 집만 움직이면 되지 뭐하러 두 집이 다 움직이냐면서 저희 집 근처로 장소를 정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저 남자친구 부모님이 합리적이시고 배려심이 많으신 분들인가 보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남자친구도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 근처 한정식집에서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남자친구 부모님께선 좋은 일 때문에 만난 자리니 좋은 얘기만 하자셨어요. 그러면서 결혼 비용 같은 문제는 애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자고, 애들 의견도 중요하지 않겠냐면서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거기서부터가 문제였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껄끄러운 이야기는 이리저리 피하다 보니 할 이야기도 제대로 못한 게 화근이 된 거죠. 그렇게 상견례 자리를 가진 게 작년 가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그러면 늦어도 올해 봄에는 결혼하겠구나 생각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이 꼬여도 단단히 꼬여버렸네요. 집 때문에요. 남자친구가 모은 돈 1억, 거기다 제가 모은 돈 1억. 게다가 둘 다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으니 보증금까지 더하면 저희한테는 2억 7천 정도의 돈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정도 돈이면 여기에 대출만 좀 더 받으면 매매까지는 아니어도 서울 어디 전세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그런데 남자친구 생각은 달랐어요. 어쨌든 결혼하면 한 1, 2년 뒤에는 애도 낳을 거고 그러면 차가 필요하지 않겠냐며 자기가 모아둔 돈으로 차를 사고 나머지 돈에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장만하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영 틀린 말은 아니다 싶었던 게, 알아보니까 차를 할부로 사면 그 이자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전세 대출을 좀 더 받는 편이 낫겠다 싶었죠. 그런데 황당하게도 남자친구는 그런 이야기를 한두 차례 나누자마자 저와는 상의 한마디 없이 차를 샀습니다. 저는 비록 얘기가 그렇게 되긴 했어도 그게 지금 당장을 의미한다고는 생각지 못했는데요. 게다가 더 저를 어이없게 한 건 차를 샀다면서도 2달이 지나도록 출고가 늦어지고 있다 옵션을 바꿨다. 정말이지 온갖 핑계만 대면서 차를 보여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기다리다 못한 제가, 아니 무슨 외제차도 아닌데 그렇게 오래 걸리냐고 딜러한테 같이 가자고 몰아붙였더니 그제서야 한다는 말이, 차를 어머님 아버님이 몰고 계시답니다.
당장 우리는 그 차가 없어도 되지만 자기 부모님은 연세도 있으시고 해서 그동안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도 불편해하셨고 그래서 먼저 쓰시라고 드렸다나요? 기가 막혔죠.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원래 운전을 하시던 분들이 아니거든요. 몇 년 전에 사고로 폐차하고 이후론 계속 없이 지내신 걸로 아는데 게다가 정말 100번 양보해서 그래 부모님이 너무 불편해 보이셔서 드렸다고 치자고요. 그럼 상의는 둘째치고 저한테 말이라도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제가 보인 반응을 들먹이며 이럴 줄 알았답니다. 제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아서 말을 안 한 거라고요. 그리고는 그래도 걱정 말라고 우리가 결혼하면 바로 차도 돌려받을 거다 그러는데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은 제가 등신이었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진작에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남자친구가 차를 사면서 2억 7천의 현금은 2억 가까이로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하루가 다르게 은행이 다른 이야기를 해대니 이건 뭐 집을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을 거듭할수록 해결책이 보이긴커녕 답답해질 뿐이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골머리를 앓고 있던 무렵 남자친구 부모님이 남자친구를 통해 저를 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할 이야기도 있고 하니 오라고요. 솔직히 차 사건이 있고 난 뒤 저도 그렇고 아마 남자친구 부모님도 그러셨는지 이따금씩 주고받던 연락도 소홀해지고 여러 가지로 좀 껄끄러워진 면이 없잖아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 부모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다 생각하니 괜히 더 감사하고 죄송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 주 주말에 남자친구와 함께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어머님 아버님 말씀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이 집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하셨으니까요. 남자친구 부모님께선 서울의 모 지역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계셨는데 그 동네가 몇 년 전부터 재개발 얘기가 들려오며 집값이 들썩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말씀하시길 지금 사시는 집은 팔고 지방으로 이사를 가실 거라대요. 그리고는 그러면 못해도 차액이 2, 3억은 될 거라면서 그 돈에 제가 모아둔 돈을 더해서 집을 해주시겠다는 거였죠. 생각지도 못한 어머님의 말씀에 정말 감사하면서도 기뻤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제가 어쨌든 1억이라는 돈을 보탬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더 큰 액수를 해주신다는 이유로 집의 위치, 구조, 평수 정말이지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도 전부 어머님의 선택에 달려있는 듯한 분위기가 왠지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게다가 심지어 명의마저 남편과 저 공동명의가 아닌 어머님 명의로 하라고 하셨을 땐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남편 돈에 어머님 돈까지 더하면 제가 보태는 액수보다 훨씬 크니 당연한 거 아니냐는데 솔직히 납득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께선 그래도 그 큰 돈을 내어주시는 게 어디냐며 저를 나무라셨어요. 그러니 제 입장에선 부모님까지 제가 문제라고 하니 정말 제가 이상한 건가 싶어서 더는 어디다 물어보지도 못했네요. 아무튼 얼마 후 남자친구가 말하길 어머님 아버님이 사시던 집은 팔렸고 그래서 그 돈에 일부러 지방에 아파트 한 채를 사들이셨다나요. 그래서 이사도 한 달 안에 하실 것 같다면서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내심 이러다 살림부터 차리고 결혼식을 하게 되는 건 아닌가 싶긴 했지만 정말 상황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니 솔직히 여러 가지로 심란했지요. 그래서 그때부턴 어떻게든 살림을 차리기 전에 식을 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식장을 알아보느라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한편 어느덧 시간은 흘러 어머님 아버님이 이사를 가시기로 한 당일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님 아버님께서 멀리 이사를 가게 되셨으니 원래는 휴가를 내고 배웅이라도 해드릴 참이었어요. 이사 전으로 도와드릴 게 있으면 도와드리고요. 그런데 어머님께선 제가 와서 뭘 얼마나 할 수 있겠냐며 괜찮다고 절대 그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평소처럼 출근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퇴근 후에 좀 만나자고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분명히 저한테는 어머님 아버님 이사를 도와드리고 하루 자고 온다고 했었는데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어머님 아버님이 이사를 못 가셨답니다. 자기도 잘은 모르지만 잔금 처리에 문제가 생겨서 지방에 사두셨단 아파트에 들어가질 못하게 되셨다나요. 그래서 제가 그럼 지금 두 분은 어디 계신 거냐니까 원래 살던 집에선 어쨌든 나오셔야 했던 상황이었기에 일단 근처 모텔에 가 계시대요. 짐은 창고에 맡겼고요.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 얼마나 당황하셨을지 생각하니 어찌나 걱정되고 마음이 안 좋던지
그런데 그때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서 말인데 저희가 계약한 집 그거 잔금을 좀 일찍 치르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어차피 집주인은 이미 이사를 해서 비어있지 않냐면서요. 그리고는 그렇게만 되면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그래도 두 분이 편히 계실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차도 그렇고 이번엔 집까지 번번이 왜 남자친구 부모님이 먼저 개시를 하시게 되는 건가 싶은 게 하지만 한편으론 어쨌든 상황이 상황인 만큼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남자친구 입장에선 서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별다른 말은 안 하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고맙다면서 그러면 일단 제 돈부터 달랍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보태주신다는 돈을 제외하고 제가 보태기로 한 1억을 달라고요. 가뜩이나 기분도 안 좋은데 남자친구가 빚독촉하듯 내놓으라 하니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어머님 돈으로 잔금을 치르시게 해라. 그리고 우리가 시골리고 나면 그때 내 돈 1억을 드리는 걸로 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순식간에 얼굴이 벌개져서는 이 와중에 너는 부모님 걱정은커녕 계산기나 두드리고 있냐고 화를 내대요. 자기 어머니가 설마 제 돈을 떼어먹을까봐 그게 걱정이냐면서요. 황당했죠 뭐. 그런데 또 한편으론 어쨌든 자기 부모님이 공경에 처했다 생각하니 마음이 급해서 저러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미안하다고 했네요. 그리고는 집주인이랑 먼저 얘기부터 해보라고 나도 생각 좀 해보겠다고요. 그런데 이튿날 아침 어머님이 이따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한 카페로 나갔는데 어머님은 물론이고 아버님 그리고 남자친구까지 나와 있었어요. 아버님이야 그렇다 쳐도 자기도 나오는 자리면 나온다고 말이라도 해주지 않은 생각에 좀 어이가 없었죠. 하다못해 무슨 이야기가 오갈 건지 귀뜸이라도 해주면 저도 나름대로 미리 생각을 좀 정리하고 나올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아무튼 어머님께선 당신 아들한테 대충 들었지 않냐는 말로 말문을 여시더니 사실은 지방에 사두셨던 아파트에 이사를 못하신 이유가 사기를 당하셔서 그렇답니다. 그런데 제가 신고는 하셨냐니까 갑자기 말끝을 얼버무리시면서 그거 뭐 신고한다고 잡히겠냐 하시는데 아니 돈이 한두 푼도 아닌데 왜 이렇게 쉽게 포기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게다가 어머님께선 저더러 그런 것까지 제가 신경 쓸 필요는 없다 하시더니 일단 돈이나 당신한테 보내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잔금 치르고 당신들이 먼저 들어가 있으시겠다며 대신 뭐 혼수 같은 건 아무것도 해오지 말래요. 창고에 맡겨놓은 당신이 쓰던 가전제품으로 일단 안에 채우고 필요한 가구만 몇 개 사면 된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언제까지 계실 생각이시길래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 했더니 일이 해결될 때까진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데 신고도 안 하시고 사기친 놈 잡을 생각도 없으신 것처럼 행동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 뭔가 쎄한 게 느낌이 좋질 않았죠. 그래서 그럴 게 아니라 그럼 먼저 어머님 아버님 일부터 해결하자고 했어요. 그게 해결이 되는 대로 저희도 다시 결혼 준비를 하겠다고요. 그랬더니 이번엔 남자친구가 완전히 당황한 얼굴로 그게 무슨 소리냐입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며 그냥 원래 계획했던 대로 저는 돈 어머님께 보내드리고 일단 상황이 어느 정도 해결될 때까지는 한 집에서 같이 지내면 되는 간단한 문제라면서요. 결국 저는 할까 말까 고민하던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해결 안 되면 그럼 뭐 언제까지 같이 사는 거냐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너는 내가 불편하니 난 네가 딸 같아서 하나도 안 불편한데 하고는 웃으시는데 이건 뭐 황당함을 넘어서 소름이 다 끼치더라니까요. 아무튼 결국 제가 생각을 좀 더 해봐야겠다 하며 일단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불이 나게 쫓아나와서는 도대체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머님 아버님하고 같이 살면 솔직히 우리가 손해볼 일은 없지 않냐는데 역시나 한패였던 거지요. 남자친구는 솔직히 그렇게 큰 돈을 보태주시는데 자기가 중간에서 누구 한쪽 편을 들고 그럴 수는 없다더니 까놓고 말해서 같이 살면 살림도 해주실 거고 나중에 아이 낳으면 아이도 봐주실 게 분명하다고. 그러니 따지고 보면 우리한테 훨씬 이득이라나요? 그래서 설마 싶어 한번 떠볼 생각이 하긴 그렇다면서 살짝 동의하는 듯 대답을 했더니 멍청한 인간이 완전히 걸려들어서는 역시 저라면 이해할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가 자기 부모님한테 처음부터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하자고 했었는데 두 분이 하도 반대를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연기를 좀 할 수밖에 없었다나요. 그리고는 이제 좀 살 것 같네 하는데 아주 부모고 자식이고 한통속으로 똘똘 뭉쳐 나나 속여 먹을 궁리만 했구나 생각하니 괘씸해서 견딜 수가 없었죠. 남자친구 면상에다 대고 진짜 소름 끼친다고 한마디 하고는 다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아직 어머님 아버님이 자리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드실 만큼 드셔놓고 그렇게 살지 마시라고 한마디 하곤 아드님하곤 헤어졌으니 그런 줄 아시라 했어요. 그리고 뭐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듯 카페를 빠져나와 곧장 택시 잡아 집에 왔는데 집에 오는 내내 정말 핸드폰에 불이라도 나는 줄 알았네요. 남자친구는 물론이고 어머님까지 아주 번갈아 가면서 얼마나 전화와 문자를 해대던지 결국 두 사람 다 차단하고 이튿날 아침이 밝자마자 스드메며 이것저것 전부 다 취소해버렸어요. 계산해보니까 대충 한 200만 원 정도는 물게 된 것 같던데 인생을 배우는데 들어간 수업료다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만약 결혼하고 나서였으면 영이 하나는 더 붙었을지도 모르는데 그에 비하면 싸게 배운 셈 치려고요. 정말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이런 식으로 배우게 될 줄은 몰랐는데 아무튼 정신 단단히 차리고 살겠습니다.